미국 정부가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격차 나는 통계치들을 내놓아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마스크 쓰기와 백신 접종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사회 인프라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 초당적 지지로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이 시작된 첫 달부터 400만 명이나 누락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 아닌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린이들 사이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돌파 감염자들이 전체에선 1% 이하라고 주장하면서도 LA에선 20%, 매사추세츠 프로빈스타운에선 74%나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주요 언론들이 아주 작은 규모의 표본조사 결과를 전체 결과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난하며 반박했으나 실제 돌파 감염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시인해 불안과 의문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을 다 맞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시인하면서도 격차 나는 통계치들을 내놓아 델타 변이에 대한 불안,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다 맞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이 신규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6월 조사에서 20%나 차지했고 매사추세츠 프로빈스타운의 7월 조사에서는 무려 74%로 급등한 것으로 CDC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명 휴양지 케이프 코드를 포함하는 매사추세츠 프로빈스타운을 연방당국이 7월 3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델타 변이에 감염된 새 감염자 469명 가운데 무려 74%인 347명이나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로 나타나 경악시켰습니다. 돌파 감염자의 80%는 기침, 발열, 두통 등의 감염 증상을 보여 가벼운 증상 또는 무증상이라는 CDC의 언급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감염자들을 표본 조사한 결과 89%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파 감염자의 46%는 화이자 백신을, 38%는 모더나 백신을 2번 다 맞았으며 16%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1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CDC의 조사 결과는 미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손쉽게 뚫려 돌파 감염되고 있어 백신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과 우려, 의문을 널리 퍼뜨리게 하고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백악관은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이 CDC가 분명히 매우 적은 사례 조사임을 강조했음에도 과도하게 보도했다고 공개 비판하여 파문 진화에 전력 투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백신을 다 맞은 미국인들이 1억 6,400만 명으로 전체의 49%인데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된 사람들은 12만 5천 명으로 0.077%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한 돌파 감염자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0.004%이고 사망자들은 0.001%로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내 새 감염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10명 중에 1명인 10% 정도는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들인 것으로 CDC도 시인하고 있다고 NBC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 사태가 급증하자 마스크 쓰기와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민간 기업들과 지역 정부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마트, 크로거에 이어 타겟도 종업원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고객들에겐 강력 권고하고 나섰으며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곳들도 월마트와 지역 정부들로 대거 번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신규 감염은 물론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까지 급증하자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을 시작하며 전체의 70%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는 기록을 세웠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일인 7월 4일 독립기념일보다는 한 달 늦게 달성한 겁니다. 더욱이 워싱턴 지역을 포함한 동북부와 서부 등 21개 주 지역은 70%를 이미 돌파한 반면 미시시피 50%, 와이오밍 52.2%, 루이지애나 53.6%에 그쳐 두 개의 미국으로 갈라져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접종되는 백신의 수는 66만 건으로 전주보다 14% 늘어났으나 하루 새 감염자는 7월 말에 결국 10만 명을 넘어서
2월 11일 이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대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지역정부들, 대형 소매업소들이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시민들과 고객들에게는 실내 마스크 쓰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DC에 이어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시, 메릴랜드의 앤 아룬델 카운티 등 워싱턴 수도권 지역 정부들은 시나 카운티 빌딩 안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도록 사실상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새 감염자들이 50명을 넘는 곳이 10여 개 지역을 넘고 있어 마스크 쓰기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도, 공무원들과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해선 마스크 쓰기를 다시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들에게 의무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고객들에게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에 이어 주정부, 로컬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치든지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든지 택일하라는 백신 의무화 조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점들도 마스크 쓰기와 백신 접종 독려에 다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타겟은 미 전역에 있는 1,900여 개 매장 직원들에게 3일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의무화하고 고객들에게도 마스크 쓰기를 강력히 권고키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대 소매점인 월마트는 가장 먼저인 지난 주말부터 4,700개 매장 150만 명의 직원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고객들에게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대 그로서리 체인점인 크로거는 35개 주에 있는 2,800개 매장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대형 소매점들은 우선 종업원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했으나 더 악화되면 고객들에게도 의무화시켜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시키지 않는다는 강경 조치도 다시 부과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마트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을 새로 맞는 사람들에게는 1인당 $1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철도 등에 5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이 연방 상원 본회의 심의에 돌입해 이르면 이번 주말 초당적 지지로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도 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초당 정치를 되살린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연방 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돼 이번 주말 가결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사흘 동안 수정안들을 처리하고 목요일 다시 한번 60회 장벽을 넘겨 토론 종결한 후에 이번 주말 안에 최종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는 공화당 로 포트먼 상원의원 등 11명, 민주당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11명을 비롯해 초당 타협파 22명이 완성한 2,702쪽으로 된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공식 상정됐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앞으로 5년간 신규 투자 5,500억 달러, 기존 교통 예산 4,500억 달러를 합해 1조 달러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투자하게 됩니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개선에 가장 많은 1,1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화석에서 클린으로 전환하고 전력 체계를 개선하는 데 73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미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개선에 55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과 홍수, 산불 등에 대처하는 데 5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항 250억 달러, 항구 170억 달러 등 420억 달러를 투입하고 대중교통수단에 39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전기차 공급 확대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150억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신규 투자 예산 5년간 5,500억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이미 승인받은 자금 중에서 쓰지 않은 2,500억 달러를 전용키로 했는데 여기에는 26개 주에서 조기 종료한 연방 실업수당 500억 달러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당 청구에 받은 실업수당을 회수하는 500억 달러와 메디케어 리베이트 시행을 늦춰 절약하는 500억 달러를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규칙 등을 통해 300억 달러의 세금을 늘려 인프라 개선에 쓰게 됩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여름 휴에 들어가기 전인 이번 주말 안에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60표 이상의 지지로 가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말이나 내주 중에 3조 5천억 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민주당이 상원 50표로 독자 가결하기 위한 첫 단계인 예산 결의안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17세까지 지급하기 시작한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금이 첫 달부터 400만 명이나 누락된 것으로 추산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첫 달부터 받지 못한 400만 명의 대다수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자녀들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3,600만 가구에 사는 6천만 명의 부양자녀들이 받기 시작한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의 첫 달치를 지급한 결과 400만 명이나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첫 달치로 지난 7월 15일 3,600만 가구의 6천만 명에게 1인당 5세 이하는 $300,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IRS가 2020 세금 보고서만 의존해 지급함으로써 세금 보고하지 않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격 있는 부양자녀 400만 명이나 누락된 것으로 비영리 단체인 예산책정우선순위센터가 추산했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서 누락된 400만 명 중에 230만 명은 부모들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IRS는 이들의 정보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현재 부부 연 조종 소득이 $24,800, 싱글 부모는 $18,650 이하이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160만 명은 올해 태어나는 영유아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나는 부양자녀들이 생기면 즉각 IRS 웹사이트에 접속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업데이트 포털에 있는 매니지 페이먼트를 클릭해 정보사항을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매달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400만 명은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에 청구해 1년치인 $3,000 또는 $3,600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 세금 보고에서는 소득이 적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가정일지라도 반드시 세금 보고해 부양자녀 현금 지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비영리 단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17세와 관련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7세를 유지해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도중에 18세 생일을 맞는 자녀들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팬데믹에 따라 2021년 1년에 한해 연간 5세 이하는 $3,600,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1,800와 $1,500를 둘로 나누고 올 하반기에는 이를 다시 6개월치로 나눠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매달 15일에 1인당 $300 또는 $250를 입금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인 $1,800 또는 $1,500는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직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겨울 독감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겨울 독감이 한여름에 발생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는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아이들이 각종 병원균에 노출될 일이 없어 면역 체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주로 발견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가 때 아닌 여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기승을 부리며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성인보다 어린아이들이 쉽게 감염되고 콧물, 기침, 발열,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라고 알려졌습니다. CDC에 따르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던 시점인 6월부터 점차 퍼지기 시작했으며 지난달에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코로나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수가 큰 폭으로 급증해 병상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라고 소아과 헤더하크 박사가 말했습니다. 영유아나 노인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500명이 RSV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까지 이른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에 발생하는 RSV가 여름에 급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각종 병원균에 노출될 일이 없어 면역체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버지니아텍 면역학자 폴 스코닉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면역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감기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되고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관리하고 면역 체계를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 사망자 수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